안녕하세요. 한지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업결합에 대해서 문제 하나를 정리해 드렸죠. 그리고 이 문제를 그대로 퀴즈를 볼 건데요. 근데 아마 혼자 다시 해보시려고 하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더라도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온라인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 기출문제고 문제 10번이었습니다. 배점이 18점이나 됐어요. 18점이나 됐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갑회사가 을회사의 주식을 90%를 추가로 취득을 해서 을을 흡수 합병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취득일까지 합병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시산표에. 그리고 양사의 결산일은 모두 12월 31일이고 갑과 을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 거래를 해주면 되겠죠. 지금 흡수합병에 따른 사업결합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죠. 이 시산표가 나와 있고 아직 결산을 안 한 거예요. 결산을. 그래서 지금 이 손익 부분이 이익잉여으로 대체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럼 시산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 항목이 있고 손익계산서 항목이 있고요. 지금 재무상태표 항목, 손익계산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회사가 갑회사고 을회사를 지금 취득하는 거죠. 피취득회사가 을회사예요. 피취득회사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자본금까지도 나와 있는데 피취득회사에 대해서는 측정 원칙이 뭐죠?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하는 거죠. 순자산의 공정가치. 그러면 이 장부금액 정보라든지 이 자본금 정보는 자본금은 순자산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정보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업결합에서 취득을 할 때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장부금액,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이라든지 자본금 정보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물음이죠. 물음 첫 번째를 보니까 이 합병 거래를 다 반영한 후에 이 갑회사의 재무제표상 금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자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전 대가가 나간 이 거래를 모두 반영한 후에 이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물음 두 번째는 이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 문제니까 일단 앞에 문제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엑셀로 제가 먼저 정리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엑셀이에요. 이 계산을 계속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엑셀에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논리적 흐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산, 부채, 자본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엑셀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갑회사의 장부금액, 현재 장부금액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을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지울게요. 을회사 같은 경우는요. 을회사는 공정가치를 취득한다 그랬어요. 뭐에? 순자산의 공정가치죠. 아까 을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부채는 없어요. 부채는 없고 순자산만 이 공정가치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정가치로 순자산이 들어갔어요. 여기. 그리고 자본은 제가 넣었지만 지우시면 돼요. 자본은 의미가 없어요. 을회사는 을회사의 자본이 이연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지웠어요. 연결과도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순자산을 취득을 하고 연결 조정 분계를 하면 합병 후 재무제표가 나오겠죠. 순자산을 취득을 하고 연결 조정 분계를 하면 합병 후 재무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식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갑회사의 장부금액과 을회사의 공정가치를 더해서, 그다음에 연결 조정 분계를 차변 더하고 대변 빼서 이 자산에 해당하는 합병 후 재무제표가 나오게 이렇게 수식을 걸었고요. 부채는 어때요? 이게 대변이 플러스가 되고 차변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거를 조정을 해서 이 수식을 걸었고요. 자본도 마찬가지로 넣었어요. 대변이 플러스가 되고 차변이 마이너스가 되게 이렇게 수식을 쭉 걸었습니다. 수익도 여기에 수식을 그렇게 넣었겠죠. 대변, 차변. 그리고 역시 수익 비용도 을회사의 수익 비용은 의미가 없어요. 합병 후 수익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을회사의 수익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결합에서는. 비용도 의미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갑회사의 매출 원가와 기타 비용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직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사의 결산일은 모두 12월 30일이고 지금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갑회사의 결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이게 헷갈리실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결산은 여기 이익 경우에만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차변, 대변, 조정 분계는 합병 분계만 지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합병 분계랑 순자산을 더하는 분계를 해줘야지 여기서 잔여액이 영업권으로 계산이 되겠죠. 영업권이나 연간 매수 차익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반영이 지금 이 대차 재무상태표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익 50만 원, 비용 이 합친기 38만 원.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에 이 12만 원을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수식을 안 걸기로 했어요. 수식을 거니까 제가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익잉여금 반영이 됐고요. 이거는 결산분계라서 지금 여기에만 반영을 해놨어요. 을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은 의미가 없고요. 자, 여기 문제를 제가 쭉 써놨는데요. 자, 90% 추가 취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거래가 모두 반영이 된 거고, 양사의 결산일 12월 30일이라서 결산 분계를 했어요. 그 다음 우리 순자산과 이전 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을회사의 공정가치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본은 지웠죠.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결하고 지금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말미에 이렇게 단서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을이 보유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전액 갑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을이 보유한 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요것은 지금 요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종전에 문제가 나왔지만 FVOCI 선택 금융자산입니다. 네, 지금 종전에는 개정 전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데요. 제가 FVOCI 선택 금융자산이라고 지금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FVOCI 선택 금융자산이 44만 5천이 있는데 이게 갑회사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이 합병을 하게 되면요. 갑의 자기 주식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회사의 주식이었는데 갑과 을이 합병을 하게 되면 갑의 자기 주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FVOCI의
45,000원이 빠지고 이게 대변으로 가니까 그냥 45,000원 쓰면 되겠죠?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자본 항목으로 가야 되겠죠. 자기 주식이니까. 제가 지금 색상을 다 맞춰놨어요. 잘 보시면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기 주식으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전 대가에 대한 자료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은 추가 취득의 대가로 자사 보통주 250주를 신규로 발행을 하고 현금 15만 원을 함께 교부를 했어요. 그럼 일단 주식부터 할게요. 액면금액 1000이니까 보통주 액면금액 250주 1000원 발행을 했으니까 자본금이 여기서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250주 곱하기 1000원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공정가치는 1,500이에요. 그러면 이 500만큼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이죠. 그래서 250주 곱하기 초과되는 500은 자본잉여금을 늘려주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다음에 현금 15만 원을 함께 교부를 합니다. 현금 15만 원. 그러면 지금 준 거니까 현금 15만 원 나갔어요. 네, 정리가 되셨죠? 요건 합병 분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합병을 위한 추가 주식 취득 이전에 10주를 이미 가지고 있었죠. 10주를 갑이 을회사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취득 시 한 주당 공정가치가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주니까 3만 원에 취득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를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어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지금 제가 여기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다 FVOCI 선택금융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정 전이라서 이 개정 과목이거든요. 다음에 갑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전액 을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며 합병일 현재 울 주식의 공정가치는 합병 직전일과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35,000원은 공정가치가 평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서 5천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3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공정가치 평가로 35,000원이 있는 거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합병을 할 땐 어때요? 단계적 합병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요 FE 선택 금융자산을 주고 그 다음에 요 주식들을 이 순자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35,000원 공정가치죠. 대가도 이전 대가도 공정가치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준 대가.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합병과 관련한 갑의 지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자문 수수료, 주식 발행 비용, 건물 소유권 등기 비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영업권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영업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법률 자문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비용 처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합병 관련 법률 자문 수수료는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럼 먼저 현금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 헷갈리니까 이 녹색 칸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마이너스를 쓸게요. 4,500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법률 자문 수수료예요. 비용 계정이 조정이 되겠죠. 비용 계정은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익잉여금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 단기 비용이니까 여기에도 적어놓는 게 좋겠죠. 법률 자문 수수료 4,500원. 기타 비용에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발행 비용이 5,000원이 나갔습니다. 주식 발행 비용이 5,000원이 나갔어요. 주식 발행 비용도 역시 현금이 나가야 되겠죠. 5,000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식 발행 비용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죠. 다른 비용들은 다 비용 처리가 되는데 주식 발행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5,000원. 네, 들어갔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 등기 비용은요. 직접 비용이라 일단 건물 비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지금 일단 현금 먼저 나가고요. 마이너스 7,000원 플러스 현금. 네, 이렇게 하면 합병과 관련된 지출도 다 회계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자산과 부채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있어요. 지금 이런 복잡한 문제는 정리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말로 정리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해를 하고 직접 손으로 써보시는 연습은 하셔야 되겠죠. 자, 부채에 대한 추가 자료예요. 자, 을은 생산, 영업, 관리 부분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갑은 합병 직후 갑 회사의 종업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을의 관리 부문 종업원에 대한 구조 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며 합병일 현재 이런 해당 종업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구조 조정 대상 종업원에게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합병 계약에 포함했대요. 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요. 그러면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겠죠.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미래 효익이 나가게 되는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갑의 추가 보상액 3만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충당 부채로 얼마? 3만 원이었죠. 3만 원을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합병 대가가 돼요. 자, 지금 3만 원. 그 다음에 갑은 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을의 영업부서 종업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대요. 합병일 현재 갑은 이런 집합적 노동력의 가치가 15,000원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미래에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게 부채의 인식 조건,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갑은 을이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유가 을이 생산 부문이 갖는 독특한 공정 비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갑은 합병 후에도 제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정 비밀에 대한 보호안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이 공정 비밀을 경쟁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고요.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이란 얘기죠. 이 경제적 가치는 2만 원으로 추정이 되는 상태예요. 네,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에 해당해서 역시 무형자산을 늘려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무형자산에 얼마? 2만 원을 계상해 주게 됩니다. 네, 맞죠? 2만 원. 자, 이제 다 합병 회계 처리가 지금 요 계산은 제가 안 했지만 엑셀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야 되겠죠. 네, 합병 회계 처리를 다 했어요. 그다음에 남은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요? 네, 여기서 차이가 난다면 이 받은 순자산과 지급할 이전 대가가 차이가 난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영업권으로 계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차이가 7만 원이 나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권. 지금 요거는 제가 요 을의 순자산, 그 자산 빼기 부채, 공정가치 순자산을 한 것과 이 합병분계가 지금 이전 대가만 들어간 합병분계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차변 대변을 이 정리한 값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순자산 요거 빼기 요거에다가 보시면 요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해주고, 네, 그 다음에 대변에 해당하는 걸 빼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에 해당하는 건 빠졌죠. 그래서 그게 이 검증식이에요. 그럼 요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영업권이 되겠죠. 마이너스 7만 원이니까 여기가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7만 원을 넣어주면 딱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합병 회계 처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매출은 얼마가 될까요? 네, 매출은 다른 조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회사의 매출은 승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만이 되고요. 여기도 됐고요. 그다음 현금은요. 현금은 여기 보시면 더하고 빼고 하니까 88,500원이네요. 88,500원. 88,500원. 됐고요. 안 나오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종전에 문제가 나왔지만 FE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EOCI 선택 금융자산은 현재 0원이에요. 0원. 자, 건물은요. 건물 지금 순액인데요. 65만 7천 원입니다. 65만 7천 원. 자,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추가로 2만 원이 계산됐네요. 충당부채, 아까 지급할 의무, 부채의 인식 요건 충족된 것 있었죠? 3만 원. 자본금, 추가 발행 때문에 지금 50만 원 됐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추가 발행도 있었고 발행 비용도 있었죠. 그래서 43만 원. 자,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잉여금은 우리 정산표 대체된 부분, 그 다음에 의뢰 이익잉여금 안 가져오죠. 그 다음에 또 비용 발생한 거 있었어요. 기타 비용 발생한 거. 그래서 더하니까 31만 5,500원. 네. 근데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요. 원칙적으로는 아무 지시사항이 없으면 계정 대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그대로 있고 나중에 회사가 이익 처분을 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본이 45,000원. 자기 주식 마이너스예요.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5,000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어권 아까 잔액으로 자동으로 계산됐죠? 7만 원.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니까 더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음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물음 두 번째 볼게요. 물음 두 번째는 일단 요걸 한번 볼게요. 다시 문제를. 손상 쪽이었는데요. 사업 결합 이후에 독립된 사업 부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권을 다시 현금 창출 단위에 배분을 했대요. 이제 을도 여러 가지 현금 창출 단위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손상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업권의 손상은 손상 징후가 있거나 매기의 손상 검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X2년 1월 1일 현재 을 사업부는 국내 영업 부문과 해외 영업 부문이라는 두 개의 현금 창출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국내 영업 부문과 관련한 식별 가능한 자산과 배분된 영업권이 요거래요. 그럼 요 정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잔존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잔존 가치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년 5로 나누면 3만 원씩 상각을 하면 되겠죠. X2년 말에 내수 침체로 인해 국내 영업 부문의 회수 가능액이 15만 원으로 줄어들었대요. 네, 회수 가능액 요거 전체가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요거는 요 정보는 X2년 1월 1일 X2년 1월 1일 정보고요. 요 손상 정보는 X2년 말 정보예요. X2년 말. 그다음에 X3년 말 손상 회수 가능액이 18만 원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놓은 파일로 볼게요. 지금 X2년 1월 1일에 국내 부분 장부 금액을 제가 정리를 해놨고 5년 정액법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죠. 감가상각을. 그다음에 X2년 말에 회수 가능액이 15만 원, 3년 말에 회수 가능액이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X2년에 이 기초 장부 금액은 요거죠. 네, 요걸 다 썼어요. 네,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1기가 지났으니까 감가상각 해야 되죠. 영업권은 감가상각 안 하고 손상검사만 한다라고 강조해 드렸었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해서 5년 매기 3만 원씩 상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X2년 기말 장부금액이 이렇게 나왔겠네요. 기말 장부금액 합이 21만 원이에요. 요거 더하니까 기말 장부금액 합이 21만 원인데 회수 가능액이 15만 원이네요. 그러면 차이는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제 손상은 6만 원.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뺀다? 영업권을 뺀다. 6만 원의 손상 중에 제일 먼저 영업권을 뺍니다. 그럼 나머지 3만 원이 남았네요. 3만 원은 나머지의 장부 금액으로 배분하죠. 그래서 이게 2대 1이네요. 그러니까 2만 원, 만 원으로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2년도에 손상 후 장부 금액이 10만 원, 5만 원, 영업권은 빵 이렇게 된 거예요. 자, X3년 말이 됐어요. X3년 말. 그걸로 계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상을 회수 가능액을 보려면 먼저 1기가 지났으니까 상각을 해야 되죠. 자, 요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는 4년이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에 4년 상각을 하면 2만 5천 원을 상각을 했고요. 그러면 X3년 말에 기말 장부 금액은 7만 5천 원입니다. 토지는 그대로 5만 원이겠죠. 그래서 장부 금액은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회수 가능액은 18만 원이죠.
그러면 차액이 55,000원 계산됐고요. 자, 그러면 55,000원을 환입해야 되죠. 회수가능액이 더 늘어났으니까. 영업권에서 환입이 된다? 안 되죠. 네, 그러면 건물과 토지에서만 환입을 해야 됩니다. 건물과 토지에서만 환입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장부가액 비율로 환입액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장부가액 기준으로 환입액을 계산을 했어요. 비율로. 그러니까 55,000원을 지금 이 2대 3으로 나눴어요. 이 장부금액 비율로. 그래서 22,000원, 34,000원, 3,000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환입이 반영된 금액이 이렇게 18만 원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단서 규정이 하나 있죠.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한도 규정이 있어요.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의 장부금액 한도. 토지라면 어때요?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의 장부금액이 뭐예요? 토지는 상각이 없으니까. 그냥 손상을 인식 안 했으면 그냥 6만 원이죠. 네. 건물은요. 지금 5년 정액법 상각이니까 2년 경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15만 원 중에 5분의 3이 남아있으면 그게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적용했을 그런 금액이 되죠. 그래서 원래 15만 원 중에 5분의 3. 네, 이게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6만 원 그대로. 이게 한도예요. 보니까 둘 다 초과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환입이 되지 않고요. 여기까지만 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 장부금액 75,000원에서 9만 원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환입이 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까요? X 2년 말 건물에 배분되는 손상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다시 X 2년 말 손상차손 중 건물에 배분될 금액이에요. X 2년도 말 손상차손 중 건물에 배분될 금액. 이건 손상차손이니까 요 마이너스 2만 원이 되겠네요. 2만 원이요. 그 다음에 X 3년도 손상차손 환입액 구하라 그랬어요. 한도 규정이 있어요. 지금 건물 9만 원이니까 손상 환입액은 이거죠. 9만 원에서 기말 장부금액. 왜냐하면 25,000원 환각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손상차손 환입 후 영업권의 장부금액 환입 안 되죠.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0원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결합 문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